안녕하세요. 창성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과서 109쪽에서 110쪽에 있는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의 추진 과정 두 번째 파트 선생님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정책을 추진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을 열게 되고 근대화의 방향을 하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 정부는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과 국제 정세 파악하기 위해서 두 차례 뭘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신사 파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사 파견해가지고 선생님이 학습지에 정리해준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1차 수신사는 1876년 김기수를 파견을 했다라고 했고, 두 번째 2차 수신사는 1880년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했죠. 김홍집이 가서 조약 개정은 실패를 했지만 책 한 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조선 책략이다라는 책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우리 한번 확인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조선 정부는 청의 양문운동을 본보기로 삼아 동도서기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개화파 중에서도 개화파가 우리 앞에 여러분 선생님하고 했었잖아요. 초기 개화파에서 급진 개화파가 있고 온건 개화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급진 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한다라고 했고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다라고 했고,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 그 다음에 양모운동을 모델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내용을 보면은 청의 양모운동을 본보기로 삼아서 동도서기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온건 개화파에 해당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설치를 하고 그 안에 12개의 끝에 사가 붙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외교, 통상, 재정, 군사의 업무를 맡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와 관련된, 이 군사와 관련된 거는 신식군대인 별기군, 그 다음에 종래 5군영을 2개로, 무위영, 장어영 2개로 통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1880년대 초 조선의 개화 정책 담당 기구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통리, 기무, 아문이 중심이 되는 기구였고 그 아래 12개의 기관이 있었다. 12사라고 하는 데서 외교, 통상, 재정, 군사 담당했고, 그 다음에 군대, 군사는 신식군대는 별기군, 그 다음에 구식군대는 5개의 군영을 이영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비밀리에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이 가지고 온 보고서를 보고 참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나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조사 시찰단, 청나라에는 영선사, 김윤식을 대표로 해서요. 청나라에서는 이제 근대식 무기제조법, 군사훈련법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청나라에서 배워온 근대 그 무기제조 공장에 이 모델을 해서 기기창이라는 게 건설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면 되고, 이 옆에 있는 동도속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 제도는 동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양의 근대 기술 과학을 서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양모운동의 사상이 뭐가 비슷하다고 했나봐? 중체 서용과
흡사한 내용이다 라고 했죠. 이 별개군과 관련된 설명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일본인을 교관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5군형에서 80명 선발하는 신식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정식 명칭도 나와 있네요. 공식 명칭은 교련 병대였다라는 거고, 요 사진 자료도 한는 것 같은 데서 한 번씩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조사 시찰단으로 갔던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 그 다음에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목이 개화에 반대하여 위정척사운동이 전개가 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한편에서는 문을 열어서 개방해야 된다, 다른 나라과 조약을 체결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이 위정척사라고 해서 바른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라는 거,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상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부를 했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 이 서구 열강의 침략이 우리나라에게 해만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천주교 같은 것들은 유교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제사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평등하다, 이런 사상들이 이 보수 유생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 흐름을, 표에서 나오는 흐름을 여러분이 보면서 잘 우선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60년대, 1870년대, 그 다음에 1880년대에 조금씩 성격이 다른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요게 1860년대, 그 다음에 1870년대, 1880년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학습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해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 그러니까는 18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쇄국 정책을 했잖아요. 이때 들어오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통상하자, 무역하자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인양요 일어나게 되니까, 병인양요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죠?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대표적인 기정진, 이항로 같은 사람들이 서양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척화주전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척하고 싸우자.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다라는 거고,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 체결이 일어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개항을 했잖아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 체결하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반대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일본도 서양과 다를 거 없다. 서양과는 계속 우리가 이제 조약 체결하지 않겠다, 통상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본 역시도 서양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최익현을 중심으로 한 유생 세력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에는 정부가 개화정책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서 우리가 시찰단도 파견하게 되고 수신사도 파견하게 되면서 근대 문물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린 김무화문 같은 근대 조직들도 만들고 했는데, 80년대는 정부가 개화정책 추진하면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유표하면서 미국과 통상 체결하려고 했고 통상을 체결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만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려서 서구 열강가의 수교를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
188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에 보면은 1860년대에는 통상 반대, 그 다음 1870년대는 개항 반대, 그 다음에 1880년대는 개화 반대, 이렇게 먼저 흐름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운동들은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외세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 반침략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1890년대 이후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위정 척사 운동 사료들은 여러분이 잘 읽어봐야 되고 활동을 한번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첫 번째 이항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몇 년도에 뭐 주장하던 사람인지 그거를 먼저 적을 수 있어 봐야 되겠죠. 이항로 기정진의 척화주전론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1860년대 통상 반대 하던 시기의 것입니다. 통상을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외와 서양은 같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던 시기를 묻고 있는 거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1870년대 이거는 개항 반대가 되겠죠. 개항 반대. 그러면 이제 영남만에서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수신사 나오는데 1차, 2차가 있었잖아요. 김웅집이 나오는 거 보니까 2차 수신사로 갔던 김웅집이 황준원이라는 사람의 사사로운 책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면서 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는 거 보니까 이거는 1880년대 뭐가 개화 반대겠죠. 개화 반대. 그래서 요 표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1은 이항로, 그 다음에 최익현, 3번은 누구겠어요?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 보면 이만손. 그 다음에 병인양요 관련된 사건 여기다가 1860년대, 강화도 조약 1870년대, 1880년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 다 적어놨죠. 기억은 통상 반대, 니은은 개항 반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탐구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답을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